(1억 1,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최초의 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그 섬세하고 향기로운 존재는 다른 종의 의식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꽃에 대해 명상하고 꽃으로부터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의 법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자신의 내밀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 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고하고 성스러운 것,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식물에서 솟아나왔지만 그 식물보다 더 더덥고 더 여리며 더 섬세한 꽃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일단 인간의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꽃, 수정, 보석,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질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끌리는 이유임을 모르는 채 그것들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습니다.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입니다.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순진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한 송이의 꽃, 한 개의 수정, 또는 한 마리의 새를 그것의 머리에 이름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그 세 가지 생명 형태들이 고대로부터 인류 의식의 진화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왜 연꽃숲 보석이 불교의 중심 상징이 되었는가? 왜 기독교에서 흰 비둘기가 성령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나도록 운명 지어진 행성 전체의 의식의 더 심오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영적 깨어남이 바로 그 전환입니다. 인간 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입니다. 감정,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대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합니다. 물론 대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입니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곳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무엇인가에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밑으로 향하고 왼쪽 아래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텅 빈 옆 좌석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잣말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해줬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언제나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뭔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토트넘 법원역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릴 역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역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화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안은 뒤쫓아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상 속 대화에 몰두해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지않아 대학 본관과 도서관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의원회관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녀는 평의원회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일까, 학생일까, 혹은 사무원일까, 사서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피실험자일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걸음 정도 뒤에서 걷고 있던 내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나는 방금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살의 나름대로 성숙한 대학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모두 지성을 통해, 즉 생각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을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 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과 같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학의 일원일 수 있단 말인가?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흘긴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나의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 했습니다. 나의 경우는 대부분 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짧은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 화장실에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습니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번 깨달음은 짧은 순간의 경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건으로 나는 최초로 자각을 잠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인간 지성의 절대적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내 안에 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 의심을 더욱 강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깊이 존경하던 교수의 강의에 출석했을 때 그 교수가 주말에 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매우 존경받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수였습니다.